받으신 분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130세 이상은 다 살아요. 130세 이상. 130세는 다 살아. 130세. 안 믿겨지죠? 진짜 안 믿겨지지 그게. 그럴 거야. 지금은 그게 안 믿겨지는데 그때 가보면은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면 느껴질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생각을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 이거지. 생각을 바꿔보자. 조급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키워드는 130세. 메모장으로 할까? 우리는 130세까지 산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님의 그 강연을 들었을 때도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자주 출연하셔가지고 또 신문에서도 글을 또 쓰세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을 굉장히 쉽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행복을 또 주제로 진행이 됐었고 우리는 얼만큼 살 것인가. 한국의 기대 수명은 2023년 신생아 기준으로 83.5세다. 지금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20에서 60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적게 살겠구나 생각하고는 해요. 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은 있죠. 수명은 과거 질병 데이터의 기초에 발표한 것으로 실제 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 수명은 이미 20년 전부터 90년 정도로 높아졌어요. 선반영해서. 그러니까 올해 만 39세 이하 기준으로는 13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안 되겠는데? 나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라서 일단 이 중 4분의 1 이상은 140세까지 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 노화 방지 약물 출시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화 방지 약물 출시 이거를 적용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업계에서는 노화 방지 약물이 출시가 되잖아요. 노화 방지 약물이 출시되면 궁극적으로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거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놀랍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 산모들의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부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섭취하는 지금 현재 영양소는 1900년대 초 왕비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산모의 영양 상태는 인간 수명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 변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 수명이 80세여도 적어도 50세까지는 성공을 해야 건강하게 20년 정도는 즐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이제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인간의 삶이 짧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늙어서 부자 되면 뭐 하겠노. 빨리 돈을 벌고 젊었을 때 딱딱딱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13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보수적으로 건강한 기간을 내가 100세까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잡으면은 투자 금액을 굴릴 수 있는 그 복리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최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20년 이상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최소 20년. 보통 한 4, 50년 되겠죠.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복리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이거의 수익률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않고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런 교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포모가 세게 와가지고 현재 인기가 좋은 그런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종목을 비중을 과도하게 가져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추가 매수도 못하고 팔 수도 없고 들고 가려니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기회는 있어요. 시장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세 제가 이것도 복리를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최근에 좋은 걸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서 60세에 20억을 만들려면 연평균 10.5%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해당 자금을 더 굴리면 70세에는 54억, 80세에는 147억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 150세를 산다. 보수적으로. 그래, 130세. 130살까지 살더라도 147억이면 50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긴 호흡으로 투자죠. 긴 호흡으로. 긴 호흡. 투자해도 충분하다. 이거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실천은 어렵다. 인간 본성을 깨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일 교수님이 사실 강연 다니시면은 다 이제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서 수감된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니까 수용 당시 나이가 젊었는지 늙었는지는 그들의 생존의 주요 변수가 아니었어요. 분석가들이 생존의 해답을 찾아낸 것은 7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생존자들은 그 수용소에 수감되기 직전 5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이들이 행복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록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자신의 머리에 남겼던 그런 사람만이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 자체가. 그러니까 김경일 교수님이 사석에서도 강연에서도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적힌 단어들을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그 늠름하고 아주 멋있는 단어들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식사할 때 그리고 장난할 때, 장난칠 때 관련한 사소한 행복들이 난중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뭐 먹고 있었는데 뭐 누가 와서 같이 먹자. 야 이거 먹고 싶다. 야 누구야 와라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쟁에 대한 전투에 대한 거대한 압박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행복에 대한 기록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가 도파민 짧은 거의 급등에 대한 그런 거에 뇌를 잠식되기보다는 어떤 투자와 인생을 좀 조화롭게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좀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시간과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20, 30대, 특히 20대 선생님도 그 얘기 하거든요. 20대 특히 군인이에요. 군인이 불침번 쓰다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사례는 없거든요.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달려야 돼요. 사실상. 페이너 선생님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사업가, 어떤 기업가, 장사하는 그런 어떤 잘 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놔야 돼요. 늙기 전에 더 많이 늙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지나친 리스크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수명에 우리가 기대어 가지고 복리의 힘을 같이 누리면서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들 있죠. 수익 매도하는 그 행복, 손맛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게 저는 그런 핵심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사실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석에서도 그래요. 거의 뭐 지금으로 치자면 암 같은 그런 질병들을 알약 하나에 100억짜리 나올 수 있다라고. 그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차별하잖아요. 노화 방지 약물 출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뭐 건강보험 적용을 받든 뭐를 하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 안에서 같은 노화 방지 약물 출시여도 차별화를 해서 가격을 높게 뭐 2배, 5배,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높은 약을 따로 이렇게 출시하는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됐다 일부러 한 번씩 물어줘요. 우리가 모든 자동차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다 경차 타죠. 근데 경차가 있고 소형 차가 있고 중소형, 중중형이 있고 중대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거기에 스포츠카, 슈퍼카, 트럭 막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옷도 그냥 하나만 입으면 되는데 지오다노, 유니클로 이런 거 싸고 좀 좋은 것들 입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옷들이 많죠.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아직까지 이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대 수명이 뭐 80살로 알고 있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 뭐 보험회사 마케팅 아니냐 아니거든요. 인간의 뇌가 130살까지 작동이 될까? 뭐 어떤 사람은 장기가 안에 그 기능을 못할 것이다. 뭐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 내 틀을 깨야 돼요. 세계화를 봐야 돼요. 세계화.
간혹 보면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장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더 크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자연사 수명이 50대였어요. 거의 2배가 되는 수치로 진보했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